안녕하세요. L유학원 대표 임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코로나19 영향에 있어서 이제 대학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즉 코로나19 달라진 미국 대학교 지원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고자 제가 이제 급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지금 이제 정규 레귤러 디시전이 이제 코앞에 앞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많이 문의를 해와요. 이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사실 저희도 이제 저희 통해서 지금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저희한테 부탁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할 수가 없는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셋업이 이제 되는 게 보통 여름이나 이제 8, 9월, 사실 10월 이후에 탑 아이비리그라든가 또는 이제 탑 대학교를 지원 준비하는데 도와달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플리케이션 에세이 잡아주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스스로 하는 학생들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11학년 학생들, 방금 전에도 전화 왔어요. 그래서 11학년 학생인데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는 짧게 그냥 내 방에서 상담 받으시라, 돈 내고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이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를 든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코로나19 상황이 그 미국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GPA 점수가 이제 보통 한 60% 정도를 차지했고, 가중치죠. 그리고, 표준 점수라고 불리우는 SAT나 또는 ACT 점수, 그리고, 서브젝트 테스트, 이 점수들이 한 2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20% 정도 차지했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이제 엑스트라 커큘러, 과외 활동 또는 이제 에세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탑 명문 대학교를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GPA하고 그 다음에 SAT 성적이 차이가 많이 없잖아요. 다 A를 받을 거고, 또 AP도 어마어마하게 한 8개 이렇게 다 할 거고, 또 SAT 스코어도 1500대 1550 가깝고 나 아니면은 그 이상이거나 이런 학생들이니까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아이비리그에서는 사실은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이제 굉장히 많이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방을 줄 수 있는, 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들 이제 많이 얘기하죠. 후킹할 거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 전통적인 방법, 60%, 20%, 20%로 나눠지는 이 방법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아시겠지만은 SAT 또는 ACT 점수인 이 표준 점수를 옵셔널로 바꿔놨어요. 대학에서는 이 점수를 내든지 안 내든지 상관없다. 많은 학원들이 사실 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학원 입장인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내든지 안 내든지. 저렇게 옵셔널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옵셔널 정책 자체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예요. 그래서 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중치를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코로나19 상황에 사실 이번만이 해당되진 않고요. 제 예상하건대 이제 내년까지도 이게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11월에 있는 이제 얼리 디시전 같은 경우도 사실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표준 점수를 옵셔널로 할 대학들이 줄비할 겁니다. 아마 대부분 다 옵셔널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 내 상황이 사실 좋지가 않죠. 확진자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3월 SAT 시험이나 5월 SAT 시험이 열릴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느낌상으로. 그래서 만약에 안 열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옵셔널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어렵죠.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장소 섭외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나은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표준 점수 파트가 20%를 차지했었는데 그 파트가 없어지게 되면은 나머지 이 두 파트, 즉 GPA라는 영역과 또 엑스트라 커리큘러라는 영역이 이렇게 나눠 가질 건가? 대학마다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는 대학들을 보게 되면은 만약에 뭐 UCLA나 UC 버클리처럼 이렇게 이제 큰 명문 주립 대학교, 뭐 버지니아라든가 또는 이제 뭐 미시건이라든가 뭐 텍사스라든가 뭐 이런 명문 주립 대학교들이 많죠. 이런 대학교들이 요즘엔 또 이제 뭐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 사이언스로 가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핫한 대학이고 뭐 꿈의 대학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대학들은 대부분 컴퓨터 베이스입니다. 즉 입학 지원 학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일일이 이렇게 뭐 입학 사정관이 보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UCLA만 하더라도 한 해 지원하는 학생이 10만 명이 가깝습니다. 버클리 9만 명이 가깝고요.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컴퓨터 베이스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UC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때 추천서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 좋은 말만 써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추천서도 배제하고, 또 성적표도 이제 학교에서 학교로 보내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합격한 다음의 얘기고, 우선은 데이터를 다 그 어드미션 포털, UC 어드미션 포털이죠. 거기에다 이제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GPA도 거기서 이제 산출하게 되죠. 참고적으로 UC GPA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받는 GPA는 달라요. 따로 이렇게 산출하는 거예요. 물론 각 대학마다 GPA 산출은 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이제 GPA가 학교 내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성적을 이렇게 이제 학교에다 내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반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친구나 아니면 선배들 중에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공부한 내용, 그리고 성적 받은 것을 제출한다거나, 또는 썸머 때 하버드라든가 아니면 예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크레딧 받은 내용을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썸머 때 엘리 학원에서 와서 크레딧 받은 내용을 갖다 제출하는 학생들을 이제 봤을 거예요. 그 학생들의 그것 또한 GPA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UC 어드미션 포털에서 GPA를 이제 만들 때요, 그 점수들이 다 가산점으로 1점을 받아요. AP라든가 IB라든가 또는 컬리지에서 수업 받은 내용. 그래서 GPA가 만점이 대략적으로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모든 과목을 다 A로 받고 AP 하나도 없는 학생은 4.0입니다. 이 학생은 UC 합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UC 버클리라든가 UCLA에 만약 합격하겠다 그러면은 4.3 기준을 넘겨야 되는데, 그 기준은 모든 전 과목이 다 A. UC 같은 경우에는 9학년 썸머서부터 11학년 썸머까지니까 이제 9학년 썸머도 10학년으로 봐주거든요. 그래서 10학년 성적, 11학년 성적이에요. 이 교과목이 다 A. 그리고 이 2년 동안에 AP를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산점이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한 해 막시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4개예요. 그래서 총 8개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AP 8개를 했다 그러면은 이 학생은 이제 에 가까운 성적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AP 4개 이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4.3에 근접한 성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는 사실 AP 4개는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학교에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저희랑 하면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갈 수 있다. 대학에 제출할 수 있다. 왜냐? LU학원에서 하는 AP 프로그램은 서부교육위원회 와스크 인증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UC 어프로벌 되어 있기 때문에 UC 대학들이 다 인정해요. 그래서 그 성적을 받고 가산점을 받아서 이제 쉽게 들어갈 수 있죠. 모든 서류를 다 그 20몇 명 되는 입학 사정과들이 이걸 갖다 뒤져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주립대학교 지원할 때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GPA다. 이 GPA 학점을 제일 잘 만들어야 되고, 이 GPA 학점은 대략적으로 한 90에서 % 이상 중요하게 적용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럼은요, 사실 주립대학교 지원할 때는 사실 큰 비중을 못 가져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할 수도 없어. 하기도 힘들어요. 봉사활동 어떻게 해요? 지금 밖에 마스크 판매한다? 아유, 야, 이거 글쎄요, 이거 어떻게 볼지 모르겠죠. 그래서 엑스트라 커리큘럼에 대한 비중 자체를 주립대학교는 낮춰 볼 것이다. 그래서 저는 10% 이하로 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학생의 캐릭터를 갖다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에세이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포함을 한 엑스트라 커리큘럼은 이제 10% 이하 주립대학교 들어갈 때는 그렇게 볼 것이다. GPA 공부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명문사립대학교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자, 명문사립대학교들은 표준 점수가 이제 빠진 자리에 엑스트라 커리큘럼하고 GPA가 양분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같이 이렇게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GPA 비중은 한 70% 정도로 올라갈 거고, 소폭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엑스트라 커리큘럼도 이제 한 10% 정도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7대3 비율로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명문사립대학교 지원하는 학생들은 GPA가 이미 다 갖춰져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산점 적용한 GPA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 이제 웨이티드 GPA라고 하는데, 그런 GPA 형태로 본다 그러면 4.3 이상인 애들이 숱하게 많기 때문에 GPA는 학생을 이제 선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적용될 것 같지는 않고, 반대로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럼에다가 이제 이 학생들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엑스트라 커리큘럼은 이제 사실 내가 잘하는 것들, 또는 내가 이 상황,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갖다가 해야 되는지는 이제 사실 그 카운슬러와 함께 전략을 잘 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학교 카운슬러들은 그런 걸 잘 안 해주니까 이제 당연히 그 유학원에 있는 카운슬러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내가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는데 이 대학을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를 이제 잘 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사실 엑스트라 커리큘럼도 사실 이 시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레거시 비중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비중을 제가 도표로 이제 보여드리면은, 아이비리그 중에서 레거시 입학이 제일 높은 학교가 이제 코넬입니다. 코넬이 16.7%, 그리고 하버드 대학이 14.6%, 프린스턴 대학이 14%, 유펜이 13%, 펜실베니아 대학이죠. 다트머스가 예일 대학이,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이 높은 편인데도 사실 여러분께서는 좀 검색을 더 해보시면은 이 비중도 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이라서 실제 비중은 30%까지 올라간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검증되어 있는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집안이 학생들을 갖다 받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레거시 비중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지인이 올해 미국 대학교 지원하는 학생을 위해서 이름을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2명이나 삼촌이라고 해서 이제 뭐 지원해봐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성씨는 김씨, 이씨, 박씨가 뭐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50% 넘어가니까. 그래서 뭐 아마 뭐 입학사정관은 모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미국 명문 사립대학교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GPA가 굉장히 중요해요. GPA 비중이 70%나 되는데, 이 명문 사립대학교를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워낙에 학생들이 뛰어나서 학교 내신뿐만 아니라 저희한테도 와서 뭐 GPA 쌓고 또 뭐 각 대학교 뭐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GPA 쌓고 막 이러니까 이 학생들은 사실 GPA가 어느 정도 다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거, 또 학생이 준비해야 될 것은 엑스트라 커리큘러인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뭐 논문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리서치 작업을 한다거나, 또는 경시대회 어떤 뭐 제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통번역 서비스를 한다거나 뭐 또는 이제 뭐 가상으로 이제 뭐 물건 판매 이런 것들을 한다거나 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인 거죠. 이런 것들 중에서 학생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전공들과 또는 그 준비한 에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일체가 될 수 있는, 좀 같이 엮을 수 있는 하나의 집어던질 수 있는 그런, 뭐 사람을 후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짜여졌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 예상이지만은 뭐 틀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예상입니다만 레거시 비중이 더 높아질 거다 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이상으로 코로나19 미국 유학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